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지금으로서는 그 성격이 비상계엄을 도구로 사용한 내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이고 지금이 벌써 9월 중순, 이러면 1년에서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비상계엄 내란의 돌이 돌아오더라도 무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저런 세력에게 내란을 정리하라고 맡겼던 것인가, 그들을 국민이 채용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지부진 바로 그것이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을 처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뽑히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부터 이 내란 척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굳이 특검을 들고 나오더니 특검과 진행 중인 재판이 뒤엉키고 그러고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멈춰 세우려고 특검의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특검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법부와 전쟁을 벌이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날짜는 가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이들이 내란을 척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꾸 자기 발밑에 진흙더미를 붙이고 또 붙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제대로 깔끔하게 헌법과 법률이 이거 내란이다,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심하면 사형시켜야 된다, 갑시다 거기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 이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누구누구 나와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는데 내란 척결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무능한가. 대외관계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 심지어 법질서조차 자기들이 다 무너뜨리고 밟아 뭉개고, 그 뻔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토대였던 내란 척결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특별재판소,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죠. 그것이 전국의 대한민국은 무조건 법치인 겁니다. 법치 행정. 그러니까 이게 전 공무원, 전 국가 시스템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래에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아닌가, 이런 논란거리도 아닌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그것만큼은
무엇이 답인지 알겠지 그랬는데 이재명이 정말 무지한가. 정청래 추미애 또 자기들 내분까지 일으켜가면서 현재 논란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들 모두가 그야말로 빈 깡통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파면 선고를 했던 그 헌재 재판관 중에 문영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 그것이 신문 일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발단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몇 마디,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이라고 하면 미국의 9.11을 비웃듯이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서 이 행사를 한 것인가? 뭐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어 문장 읽을 줄 아시죠? 서열이 있으려면 한 개만 있어서는 안 되죠. 위와 아래가 있어야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지 위만 있으면 아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말이 최고 권력은 국민과 국민 주권이랍니다. 최고 권력이 둘이죠. 국민과 국민 주권. 왜냐하면 국민은 국민 주권이 아니고 국민 주권은 국민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 다음으로 그러면 그 아래 권력이 되겠죠. 직접 선출 권력. 직접 선출, 선거든 거수든 해서 직접 뽑은 권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벌써 이러면 3단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밑에 간접 선출 권력. 간접적으로도 무슨 선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자를 내보내서 누가 뽑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주권이 그러면 국회한테가 있는 것이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그럼 국회가 헌법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죠. 헌법을,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을 혼동한 것 같은데, 오늘도 내일도 다양한 A, B, C, D 헌법을 막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 국회가 직접 선출 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국회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죠. 말하는 본인도 하나도 기초가 서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다가 아니라 모조리 엉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됐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헌법 위반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윤석열 피청구인 그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문영배 전 재판관이 한 이야기, 그것이 제 뉴스화된 것이죠. 2025년 9월 17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그의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재명 발언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영배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저희 대답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씨는 너무 현안이 되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지만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면 되는 것인가? 그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것을 앞에다 두고 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뻔히 검은 것을 앞에 두고 하얗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검다고 말을 한 겁니까? 검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겁니까? 또 바로 이러한 발언을 두고 문형배가 비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정권이 너무나 무도하여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그 대단한 문형배가 헌법을 한번 읽어봐라 했으니까 국민들은 헌법 속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문형배가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 그것도 헌법 속에 있는 것일까? 그 유명한 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이 헌법을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헌법체 몇 조를 보라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정말 문형배가 차마 하지 못한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이재명 발언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한 부분, 그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셈이죠. 현행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면 권력이라는 단어는 그 낱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헌법 제1장은 총강이고 제1장에서 제1조 제2항에 바로 권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을 단 한 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것은 틀렸죠. 권력의 서열이 있으려면 권력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은 유일하게 단 하나,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단 하나인데 서열을 정할 수 없죠. 또 다른 권력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틀렸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최고 권력인 국민 주권에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에게 권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또 틀렸습니다. 이재명은 2번째 권력인 직접 선출 권력, 거기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은 국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권력은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이죠. 현재 대통령 이재명은 국회 하위 구조, 국회의 명령을 받는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재명이 또 틀렸거나 이재명이 헌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죠. 이재명은 3번째 권력인 간접 선출 권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은 하나만 있습니다.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이니 간접 선출 권력이니 하는 권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이 또 틀렸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회는 국가 밑에 있는 정부입니다. 거버먼트입니다. 거버먼트가 더 네이션 스테이트를 설계한다. 국회가 그렇다면 국가를 창출한다, 건국을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는 위아래가 있는 서열이 있다고 한 말은 틀렸습니다. 2번째, 이재명의 발언 중에 사법부는 국회의 하위 조직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했으니까 헌법을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법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제5장에는 헌법 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 사법부는 국회의 하위 조직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라고 주장한 것이겠죠. 그것은 헌법 제101조 제1항을 부정한 겁니다. 정면으로 탄핵 대상이 되겠죠.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주장하듯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권한이 있는 국회가 국회의 하위 조직인 사법부, 즉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며 또 다른 내란입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국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헌법이 이와 같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는 그 명령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헌법의 뜻에 복종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도무지 모르고 이재명 씨는 앞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헌법이 아닌 국회가 새 나라를 건설해도 된다는 주장을 해버린 것이죠. 이재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을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헌법에 없으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특별법원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원은 바로 제1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하나, 그것만 둘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만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제1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야기해 두는데,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되는가? 물론 헌법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들이 바로 내란으로, 헌법 내란 세력으로 처단되겠지만 그것을 다 놓아두고라도 소급표 금지, 소급입법 금지라는 데 저촉이 돼서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지금까지 사법부가 했던 것들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특별재판소, 특별재판부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선례가 있다. 이런 주장 들어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에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호가 되겠죠. 그 제10장 부칙을 보면 제101조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첫째, 1948년 7월 17일에 시행된 헌법 제1호 부칙 제101조는 현재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이 이것을 이어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칙에 이것이 현재 살아있는 조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101조에서 어떤 국회가 할 수 있느냐? 헌법을 제정한 국회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국 헌법을 제정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한 건은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있는데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헌법 제4호 부칙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부정선거하고 관계된 것인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그래서 이때는 그 헌법 제4호가 시행되는 당시의 국회라고 폭을 넓혀 놓았죠. 소위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그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라는 그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그리고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들도 이런 반헌법적인, 그것이 정의감에 합당하든 않든 법 시스템에 반하는 이런 것을 넣어 놓으니까 참 주저리 더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항의 규정은 다시 이것을 제정한 후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이런 헌법이 아주 누더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부칙에 넣어 놨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마찬가지로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헌법 제4호 부칙은 현행 헌법에 들어있지 않으며 현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다시 그 당시의 법질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이고 헌법 내란일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의감에 충족된다. 대중의 어떤 특정 대중의 정의감에 합치되는 것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에 특별재판부 비슷한 것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현행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제 헌정질서가 자리 잡혀가면서 이런 식의 군중의 분노에 그 먹잇감을 주는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이미 있는 국법질서를 흔드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고 이제 토대가 제대로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은 모조리 틀린 소리를 했고 그리고 그 이재명이 비호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이것은 그들 자신의 명줄을 끊어놓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 굳이 그렇게 가는가? 그것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째서 국민이 그들 말에 따르면 국민이 잡아서 넘긴 내란 혐의자들을 대한민국의 법질서로 당연히 처단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못하고 쩔쩔매는가? 혹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했으니까 이런 자들이 실은 그 내란에 깊숙이 발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 자신도 내란범들이 그들 내부에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하죠. 국민과 헌법의 뜻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멈춰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 아무리 좋은 튼튼한 그물이 있다 하더라도 잡은 범죄자를 재판을 멈추고 풀어주겠다니. 그리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국가의 반기를 든 그래서 자기들이 힘으로 장악한 혁명정부다 이렇게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재명을 선거로 뽑았지 이재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힘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왜 이재명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 내란 범들을 풀어주려고 저렇게 안달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